안녕하세요. SK소프트의 김두성입니다. 이 진단 플랫폼 서비스 초기에 기획하거나 설계할 때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두 세션인데, 저는 먼저 이 사업 어떻게 이제 처음에 기획됐는지랑, 그다음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세션으로 신동윤석은 이제 서비스 화면들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년도부터 이제 저기 서비스가 개발이 시작됐고요. 1년도는 이 진단 DB를 구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그 구축된 DB를 이용해서 어떤 화면을 만들지 서비스 기능들을 개발을 했고요. 22년도에는 이제 그 기능 개선들과 해마다 그 추가되는 건물들의 진단 DB를 이제 추가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추가 구축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올해 진단 DB를 추가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쪽은 아직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 이제 서비스 만드는 것들을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장표 보시는 것처럼 3년 동안 2,200개 정도의 건물들의 진단 DB를 구축했고요. 올해 1,186개소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에 장표 보니까 이제 특이한 거는 작년까지는 모두 업무 시설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90% 정도가 공동주택이나 뭐 고시원들이고 한 10% 정도만 업무 시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DB 구축의 목적은 민간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감 가속화를 추진하자 이건데요. 저희가 맡은 이제 것 중에 큰 게 DB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 DB 구축을 어떻게 잘하고 이 DB 구축을 어떻게 민간인한테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 3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거고요. 네. 첫 번째 저희가 구축한 DB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0개 진단 건물 DB를 구축 이미 했고요. 올해 추가로 1,100개 정도 진단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 업무 시설과 공동주택 고시원 진단 DB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나눠지는데,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그 진단을 하시게 되면 에코트 OD 소유량 평가를 해가지고 ECL2 파일 확장자, 그 파일을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ECL2 파일에는 건물의 일반 사항이나 뭐 형별 성능 정보, 건축 정보, 설비 정보, 신재생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근데 그거 입력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ECL2 파일을 저희 시스템에서 그냥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그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했던 그 ECL2 파일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뭐 그 소량 평가했던 ECL2 파일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업무 시설용 소유량 평가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쪽은 올해 사업하시게 되면 아마 엑셀 파일로 이제 그런 정보들, 설비 정보, 신재생 정보들, 그다음 건축 정보들을 제출하실 건데요. 그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단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DB하려면 그 어떤 형식에 따라서 맞춰서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엑셀 파일 작성하실 때 그 엑셀 파일 포맷을 이제 막 바꾸고 하시면 이게 자동 구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되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엑셀 파일을 유지하신 상태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 및 다소비 건물 에너지 진단 DB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사업이랑 관계없이 에너지공단에서 5년마다 그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 의무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도 저희가 다 데이터 DB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진단 통계 DB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제시하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뭐 투자비가 몇 년 만에 회수가 되거나 아니면 절감률이 얼만큼이고 뭐, 비용으로는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 해야 되는데 그 통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누적된 공단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공공기관 및 다소비 건물 등록정보 매칭인데요. 이 부분은 이런 진단 데이터 외에도 이제 건축물 기본적인 데이터, 뭐 연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나 첨가할 표제부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유의미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좀 손쉽게 연동하거나 아니면 진단 DB 구축할 때는 하지 않는 그 통합 에너지 사용량, 월별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그다음에 지역 난방 사용량들을 자동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거를 자동으로 하기는 좀 이게 잘못 매칭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사용자분들이 직접 그 주소로 찾아서 자기 건물을 이제 매칭해서 이 정보들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진단에 필요한 건물 정보나 주소 그리고 기상 정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상 정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좀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굉장히 이제 입력하기에 좀 이제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7개 건물 용도 업무, 의료, 교육, 연구, 숙박, 판매, 문화비 집회,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월 사용량을 입력해 놓았고요. 전기, 가스, 열 이렇게. 그리고 올해 22년도 것도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미리 구축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 에너지 사용량은 단지 그 건물의 사용량을 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유사 건물과 비교해서 그 히스토그램 차트를 그릴 때도 쓰는데요. 그래서 같은 건물 유형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연면적 그리고 건축 승인일이 유사한 건물들끼리 그리고 또한 지역끼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딴 지역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다음 세션에서 아마 그 약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에너지 사용 통계를 구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편인데 기능 요약인데 이제 주요 기능을 제가 좀 쉽게 그냥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언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각 메뉴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이제 적은 건데요. 앞에서 팀장님께서 이미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설명 안 해주신 것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그 진단 DB 구축할 때 건축 설비 신재생 저런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17개 권역별로 저희가 뭐 XML 파일이나 그런 파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데이터 갖다가 진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장편은 마치고요. 그 다음엔 서비스 화면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신동윤 수석께서 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윤 수석입니다. 저는 건물 에너지 진단 DB 플랫폼 서비스 그 주요 기능 설명을 맡게 됐는데요. 먼저 일단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며칠 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단지 뭐 내 건물을 비롯하여서 진단 사업 각각의 메뉴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어떨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이해하기에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어떤 저희의 진단 플랫폼 쪽을 생애주기 프로세스로 맞춰서 진단과
개선 그리고 이제 평가 그리고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는 메뉴로 구분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진단 쪽은 에너지 자가 진단과 추천 기술 그리고 소요량 시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개선 쪽은 뭐 지원 사업 정보라든가 또는 뭐 컨설팅 같은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평가 쪽은 MMV 쪽을 평가할 수 있는 개선 전후 평가 쪽 그 메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이슈 관리까지 모두 약간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약간 기능 설명 쪽, 메뉴 설명 쪽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생애 주기를 표현해놨습니다. 최초에 저희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내 건물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설비 정보라든가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등록이 돼야만 진단이 일단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가 진단이 가장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일단 자가 진단 문진표를 통해서 맞춤형 에너지 절감 기술을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저기 건물 효율 개선에 있는 추천 기술에 가면은 이렇게 맞춤형 절감 기술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떤 예상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단일 기술 계산을 통해서 일단 도출해낼 수 있고요. 이 계산된 결과를 저장을 하면은 최후에 보다 상세한 어떤 에코토디 소요량 평가랑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 전후의 어떤 변화 제시 부분을 여기에 있는 단순 기술 계산식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단계는 차차 어떤 효율적을 개선해 나가고 확인해 보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일단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개선에 대한 거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아니면은 어떤 컨설팅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서는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평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가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에너지 영향 변수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개선 전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끝난다고 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 건물의 에너지라든가 설비 정보들을 관리를 통해서 그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시점에 어떤 설비가 추가되냐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사용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생애 주기 형태로 일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메뉴들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최초에 지금 진행되는 내 건물 현황인데요.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만 하시면 간단히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위해서 건물을 등록하고요. 이 건물이 등록돼야만 여러 가지 에너지 자가 진단이라든가 이슈 관리 아니면 소요량 시뮬레이션 같은 그 메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건물을 등록하기 위해서 건물 등록을 누르면요. 저희는 그 도로명 주소, 행안부 도로명 주소를 연동을 해서 주소를 검색할 수 있고요. 이런 검색된 결과를 건축물 내장에 매칭을 해가지고 요거의 기본적인 뭐 연면적이라든가 이거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건물이 등록이 되면요. 보통 에너지 정보라든가 설비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다 아시겠지만 정보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등록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 등록이 가능하고요. 에너지 사용량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1억 2천만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DB를 확보하고 전기, 가스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요. 설비 현황 등록 쪽은 에코토디 건물 번호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직접적으로 에코토디 쪽을 연계를 한 건 아니고 저희 쪽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 진단 데이터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검색을 통해서 설비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비가 등록이 되면은 등록된 건물 정보, 에너지 정보, 이제 설비 정보를 추가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진단 기관 쪽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설비 정보 쪽을 등록을 할 때 에코토디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웹피와 설비 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ECL2 파일을 업로드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갖춰졌으면 이제 다음번에 진행되는 이제 에너지 자가 진단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간단히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에너지 자가 진단. 일단 진단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기능은 사용자의 유사 건물을 필터링해서 단위 면적당 그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고 현황을 제공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현황 결과에 따른 에너지 절감 기술 추천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문진표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하면은 어떤 설비 정보에 대한 뭐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르면서, 사실은 초보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진이 끝나면은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서 그 결과 페이지가 도출이 되는데요. 비교 건물군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참고 수치로 중위값과 평균값, 또는 비교 건물군의 어떤 사용 승인일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용도,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그 사용 연도에 따라서 내 건물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적게 사용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고요. 이거에 따른 진단 결과 및 맞춤 기술을 추천해 줍니다. 그 약간 설문조사에 대한 거를 어떤 효과를 5가지 관리 항목에서 운영 밸런스 균형 및 평가의 이제 취약 분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맞춤 기술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쪽에서 가장 필요한 맞춤 기술이 뭔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서 다음번 그 계산식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자가 진단 쪽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메뉴를 보시면은 에너지 자가 진단은 저쪽에 여기에 존재하지만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약간 메뉴 쪽의 정리는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사실은 약간 초보자와 전문가를 위해서 약간 구분해 놨었는데, 사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추천 기술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저기 추천 기술명이 있고 분석하기를 눌러서 자가 진단 및 맞춤 기술에서 선택한 기술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일단은 수식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어떤 대분류, 중분류, 개선 방법 이런 부분은 이제 최초에 그냥 분석만 해볼 때 쓰는 거고, 실제로 이 화면처럼 어떤 거 선택을 했으면 뭐 여기는 기밀 성능 개선이라는 부분이 선택이 되는데 선택해서 들어와 있고요. 이거에 맞는 수식들을 디폴트값 연동이라든가 연동을 해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가 요금제를 선택해서 계산을 진행하면은 그 단순 계산식으로 이거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절감량, 절감 비용, 투자 회수 기간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술 적용을 통해서 개선 전후의 사용량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되는 그 적용 기술이 저장이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소요량 시뮬레이션에서 기본 전문가 분석을 할 때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기술을 추천 안 하고 바로 이제 저런 걸 검색을 해서 한번 그 검색식을 도출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녹화라서 콤보 박스가 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감 비용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입력된 결과는 그 소요량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 기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소요량 시뮬레이션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용자가 이제 추천받은 기술, 아까 최후에 추천받은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복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에코TOD 쪽이 사용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분석하기에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개선 전후라는 부분이 있고요. 임의로 수치를 입력할 수 있지만 입력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정보이고 입력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서 저 부분들은 내 건물 관리에서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서 계속 늘려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분석을 해서 내 정보에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수정을 했다 이러면은 먼저 개선전 1, 개선전 2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그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크게 등록할 부분들이 없고요. 뭐 설비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 뭐 신재생 부분도 입력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이 있는데 요 위에 보시면은 그 기술 연동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절감 기술 아까 수식 분석을 통해서 일어난 그 수식을 적용해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계산하기 버튼을 선택을 하면 에너지 개선 전후의 요구량과 소요량 그리고 1차 소요량 계산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기술이 존재할 경우에는 기술명이 적용이 어떻게 됐다는 게 표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표시가 되고요.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이 되고 완료가 됩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술을 넣었던 게 녹화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건물이란 단서를 가져왔고 개선 후에 대한 데이터 똑같은 건물이지만 저렇게 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기술을 입력했던 거를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네, 계산하기를 누르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출력을 하고 추천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량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도 일단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진단 부분이 끝나고 다음 단계는 일단 개선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개선은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향후에 들어갈 부분들이 이제 진단 기관들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기존에 이렇게 진단했던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일단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 아까 입력된 거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 영향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를 그러니까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량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상세보기라든가 이제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리고 검증하기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일단 조회 기준 및 영향 변수를 세팅 후에 그 조건 데이터를 연동하고요. 최후에 이제 요금제를 선택 후에 평가하기를 누르면은 그 여러 가지 영향도 뭐 HDD나 CDD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영향 변수를 계산을 해서 그 개선 전후에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래프와 그 데이터로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 평가가 일어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내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해 있고 2020년도까지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21년까지 데이터를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의 기능은 보통 이제 그 외기온을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그 에너지 절감량을 비교를 해서 뭐 온도에 따라서 또는 조회 조건이 전기냐 가스냐 또는
그 지역 난방이냐에 따라서 일단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기능으로는 설비 교체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요, 되게 빨간색 깃발처럼 저때 어떤 변화 사항이 있었다, 설비를 제거를 했다, 교체를 했다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요량 시뮬레이션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나오게 연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주요 기능 설명은 드렸고요.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 네. 네, 이슈 관리 전에 MMV가 먼저 나야 되는 동영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분수를 세팅했습니다. 아래 보면 다중유기 분석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은 마지막 설명으로, 사실 이제 정보란 이제 공유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진단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통 진단 기관이 어떤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이 이제 있으실 경우에 뭔가 연동이라든가, 현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API 연동은 아니고 XM이라든가 제이슨 데이터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약간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주요한 뭐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마스킹 처리가 돼 있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페이지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메뉴에도 이제 약간 그 에너지 진단 플랫폼에 대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 사업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는 지금 현재 이제 보신 설명에서 메뉴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많은 관심과 그리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